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안의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안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 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오늘은 그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그 상담 메일 하나하고 그냥 그 상담 메일이 아닌 그냥 일종의 자기 경험담에 관한 메일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글은 상담 메일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들어보시면은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우선 상담 메일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8세 남자입니다. 제가 우연히 올 팟캐스트에서 경매를 검색하다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빠져드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사람의 관심을 잘 이끌어내시는 것 같아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경매나 부동산 이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농을 해서 양계나 약초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임야나 전답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땅을 좀 더 싸게 사려고 하다 보니 경매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예, 선택은 잘하신 겁니다. 땅을 싸게 산다. 이거는 땅을 그 동네 가서 지역에 가서 소매로 사는 것은 특별한 어떤 내가 어떤 지역에서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는 어떤 지역에서만 농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다면 몰라도 싼 땅을 사서 내가 그곳에 정착하겠다 그러면은 경매나 공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반값 또는 반의 반값 이 가격에도 매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냥 주택도 경매나 공매인 부동산의 도매 시장을 이용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토지를 산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경매 공매를 이용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좋아요. 자, 제 계획은 내년에 귀촌을 해서 일단 1년에서 2년 농촌에서 살면서 기술도 익히고 농촌 생활에 적응하면서 적당한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계획에 의하면은 귀촌을 해서 1, 2년을 기술을 닦고 적응하면서 땅을 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굳이 임야나 전답을 찾을 이유는 없죠. 왜냐면 귀촌을 하는 그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귀촌을 먼저 하고 1, 2년 정도 기술을 닦은 다음에 그때 가서 적당한 땅을 사려고 한다라는 말씀에서는
그 귀촌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땅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임야나 전이 과연 경매로 나올까요? 그 부분이 순서상 적합한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특별한 귀촌할 장소가 아직 미정이라면 땅을 먼저 잡고 그곳에 정착하는 방식이 그 사실상 옳은 것이죠. 하지만 귀촌을 하신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연고가 있는 촌에 귀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연고가 있는 지역을 먼저 들어가서 농사 기술을 익힌 다음에 당연하게 집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 토지를 산다라는 전제라면 과연 그 당시에 경매나 공매의 물건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되새김 해보세요. 네. 법원 경매를 일단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군요. 말씀하시는 권리 분석과 부자 마인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 눈이 없어서 그렇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귀촌에서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임야나 전을 찾으신다면은 권리 분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자 마인드 필요 없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는 것도 사실상 필요가 없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권리 분석하고 부자 마인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는 것은 경매를 통해서 부를 일구고 부자의 길로 들어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을 이 세 가지 과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냥 단지 부동산 경매를 몇 건을 하는 정도로 내가 이렇게 멈추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부자 마인드하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 눈이 있을 필요는 없죠. 권리 분석만 해서 문제없는 땅을, 문제없는 물건을 그냥 사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매하는 분들에서는 실제적으로 99% 정도는 그냥 권리 분석 좀 하는 수준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응찰해서 합격할 때까지 계속 질러 넣는 거. 예를 들면 옛날 학력고사 때는 1년에 한 번 질르면 그만이지만, 요즘에 대학교 가는 건 쉽죠? 1지망, 2지망,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고, 아주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권리 분석만 하면 결국은 본인이 생각해서 좋아 보이는 물건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응찰을 시도하는 것으로, 낙찰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한 10번 들어가서 하나 붙으면 되지라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거의 다 많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게 체계화가 안 되고, 지속성이 떨어지고, 경매가 젊을 때는 한두 번 해서 됐는데, 늙으면 또 안 되고, 요런 식으로 큰 성과가 가면 갈수록 능숙한 숙련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 마인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 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게 제가 통상 주장하는 바이죠. 그러나 지금 상담을 주신 분께서는 어차피 농촌에 들어가셔서 농사를 지을 땅을 구입하겠다라는 관념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권리 분석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 번, 두 번 사고 하실 거면은 권리 분석도 근처에 배우시는 학원 이런 데서 권리 분석을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뭐하러 공부하는데 시간을 몇 달 쓸 필요가 없고 그냥 권리 분석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이렇게 파악을 한 연후 물건을 보러 다니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인천에 있는 동안 경매를 잘 배워서 좋은 땅을 싸게 사고 싶습니다. 저는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것보다는 좋은 땅을 사서 가족들과 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전에 해드린 것이죠. 부동산을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좋은 땅을 사려면 땅을 많이 보러 다니라고 충고를 하던데요.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복잡한 땅을 사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서 아직 생각을 정리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위에 보면은 그냥 좋은 땅을 사서 가족과 잘 살고 싶을 뿐이고,
그 좋은 땅을 사는 이유도 귀농을 해서 양계 약초를 하려고 임야나 전답을 알아보는 수준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왜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복잡한 땅을 사서 원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발하고 싶은 것인지, 요게 귀농인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복잡한 땅을 사서 원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발하는 것은요, 귀농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죠? 농사를 짓다 보면 하루 온종일 시간을 투입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개발이나 뭐 원하는 용도 변경 이런 분들이 농사 짓는 경우는 드물죠. 부동산 업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을 해서 귀촌을 먼저 하고 1,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땅을 사신다는 입장인데, 굳이 그러면은 뭐 그 뭡니까? 좋은 땅을 사려면 땅을 많이 보러 다닐 이유도 없는 것이고,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적과 지금 말씀한 이 목적은 솔직히 좀 언밸런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상담을 한 것들 속에 답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번 답변으로는요, 우선은 본인이 땅을 사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귀촌을 먼저 하고 농사기술을 배운 다음에 땅을 산다라고 하셔놓고, 다시 또 땅을 먼저 보러 다닐 이유도 없는데 먼저 살 것처럼 땅은 한 2, 3년 후에나 사실 수 있는 어떤 여건과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땅을 뭐 보러 다니고 뭐 이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공부만 하신다고 한다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좋은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이 보러 다니면서 공부를 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촌하는 지역 내에서 땅을 사실 거기 때문에 1번 귀촌하는 지역을 먼저 선정한다. 2번 그리고 1, 2년 이후에 땅을 살 것이니까 천천히 땅을 찾는다. 이 정도죠. 이 정도. 그렇다면 그 좋은 땅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땅은요, 어차피 요즘에 귀촌을 하시는 곳이 수도권의 인근, 뭐 여주 이천처럼 뭐 어떤 장기간 보유를 했을 때 땅값이 상승할 수 있는 곳으로 귀촌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농사 목적으로 귀촌한다면 그 지역의 땅값이 향후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역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땅이라는 것이 뭐 땅값을 오를 거를 보고 사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하시고요.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복잡한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 요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땅을 가지고 공동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리저리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땅땅땅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개발하기 어려운 임야, 즉 경매에 나오면 똥값을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물건들. 요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용도 변경하거나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잘 안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것을, 인생이란 거 원래 곤란하고 안 되는 거가 다반사니까 안 되는 땅을 사서 자신의 인격을 실현해 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복잡한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려면은 적어도 이렇게 상당 기간 땅에 대해서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만은, 어차피 땅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필요 없습니다. 가가지고 관공서에 물어보십시오. 개발하기 어려운 임야든지 뭐든지 어떤 땅이든지 간에 그걸 잡으시고, 또는 잡기 전에 관공서에 요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인허가가 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할 거고, 그럼 안 되는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절차가 있으면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임야를 개발한다 만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다음에도 한번 메일을 주시고요. 우선은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 대한공경매사협회 신문사에 올라와 있는 어떤 게시판에 있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관심 갖고 들어봐 주세요.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래로 부쩍 말입니다. 왠지 선생님께는 꼭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떤 마인드로 해당 과목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인드 부분. 둘째, 앞서 산 사람으로서 앞으로 인생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소양을 갖춘다. 그런 부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제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죠. 나이 40에 두 가지를 다 주신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극도의 우울증으로 피폐된 심신을 끌고 방황하던 중 어찌어찌하다 우연히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자 사이트에서요. 예, 저희 그 홈페이지죠. 조만간 저희 홈페이지는 3개월 안을 목표로 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할 겁니다. 이거다 싶었지요. 회답 없는 이력서 작성은 싹 걷어치우고 강의만 정말 미친 듯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도합 90강 정도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무척 더웠던 2012년 끝여름이었는데 정말 하루 4시간씩 자고 18시간씩 들었습니다. 엄청 대단하시죠? 고시생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영어도 모르고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몰라 조사 빼고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우공이산을 떠올리며 정말 무식하게 공부했습니다. 설거지 할 때도 혼자 목욕할 때도 심지어 잘 때도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90강이 30분씩이면 45시간입니다. 임계치를 넘어서 속이 울렁거리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많이 내었는데 공부를 한 지 3개월이 되자 큰아이가 그러더군요. 난 엄마가 경매 공부하는 게 좋아. 그래 왜? 엄마가 우리에게 화를 안 내서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친절하게 말해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약 10년 가까이 했었고 그 일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즐겼던 터라 아이 낳고 뭐하며 10년을 집에서 보내니 내색 안 했지만 많이 힘들었고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많이 갔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 미안하면서 그래. 내가 변한 걸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아는구나. 많이 미안했고 또 한편 많이 기뻤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인생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었답니다. 공부를 2년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랑이 저를 믿지 않아서였어요. 제가 이것저것 한다 하면서 가정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적도 한몫했고요. 아무래도 믿음이 안 갔던 것이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연애 기간을 빼고 결혼 10년 동안 들은 신랑 목소리보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몇 배는 더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돈을 땡겨주지 않는 신랑 덕에 몇 건의 물건을 보내다가 저런 거 정말 또 없는데 베갯잇에 눈물을 적시우다가 지난 4월 초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고 이거 꼭 해야 한다 카톡으로 졸랐으나 또 역시 뭐가 그리 급하냐면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벌써 2년째인데 말이죠. 아마 신랑은 영원히 제게 돈을 땡겨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을 들쑤셔서 3일 만에 결정하고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5명 입찰에 2등과의 차액은 39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신랑이 반대했지요. 잘 되면 좋지만 못 돼서 원망 들으면 어쩌냐고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나를 믿는다. 늘 마지막 강의 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식 분야에서 이 이상은 없습니다. 물론 이 책 저 책 다른 강의도 봤는데 지식 분야에서 그 이상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권리 분석의 핵심과 부자 마인드 부분에서 선생님만큼 사람을 새 사람으로 트레이닝 시켜주는 강사도 책도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머리를 갈아 끼우라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정말 머리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토 나오도록 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제 자신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가감없이 아마 100회 강은 했던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4월에 제 동생도 빌라 한 채를 낙찰받아 내일이 명도일입니다. 저도 4월 말에 빌라 한 채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둥, 내일은 두 번째 입찰입니다. 내일 낙찰되면 동생도 두 채, 저도 두 채가 됩니다. 세상을 저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강의와 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될 거라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제겐 인생이 바뀐 드라마틱한 대반전이었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어찌 들릴지 모르겠으나 공부만 하고 주저하시는 분들께 용기가 되는 글이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 글을요, 2번 이상, 지금 소리내서 읽은 건 3번. 그래서 한 3번 읽은 것 같네요. 우선은 22시간 중에서 4시간 자고 18시간을 제 강의를 들었다. 잘 때도 들었고, 밥할 때도 들었고, 설거지할 때도 들었고, 정말로 대단한 거죠. 뭐, 인생에 어떤 커다란 어떤 영향을 끼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보통은 이제 그 남편이 이렇게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고, 되게 포기해버리기 일수인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의 시세조사 능력도 뛰어나고, 물건도 어떻게 잘 고르고, 굉장히 열정적이던 분도, 남편이 한번 비틀어서 그 뒤로는 경매랑 빠이빠이 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협조도 안 하고 뭣도 잘 안 되는데 본인이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또 경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실력 면에서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열정, 경매에 대한 열정, 돈에 대한 열정만은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 동안의 어떤 말로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는 그 직업적인 면에서 본인의 어떤 의지가 크게 있으신 분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속이 울렁거리도록 들었다. 이게 오지감 애들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무 감사드리는 어떤 글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들려드린 이유는 과연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매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이분은 온라인으로만 열심히 들으셨지만 여러분도 과연 이 정도로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요즘 부쩍 날이 좀 더우니까 아유 야 날 더우니까 이번 여름은 좀 지난 다음에 가을에 해야 되겠다. 아유 가을에는 조금 바쁘니까 겨울에 해야 되겠다. 겨울에는 봄에 또 꽃피는 춘삼월에 경매를 해야 되겠다. 아유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우량 물건이 쏟아진다니까 또 그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제가 말씀을 어디선가 드렸는데, 어떤 우량 물건을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1인당 2억 가까이씩 나눠 먹었습니다, 어떤 분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가수 누구에게, 팀이랑 가수에게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그 물건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입찰하려고 했었어요. 한 23억짜리 하던 거를 7억 7,100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싸게 산 것이죠. 그래서 그 물건을 같이 제가 이거 투자하자고 했더니 그때 이제 투자를 성공해서 돈을 나눠 먹었던 친구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이번 겨울에는 요걸로 됐으니까 봄에 하죠 3월에 이러면서 투자를 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손 안에서 쥐어주고 팔아가지고 몇 억씩 버는 경험을 가졌으면 저 같으면 반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전혀 미동도 없이 자기가 어떤 스케줄을 조절하는 것이죠. 물론 너무 편하게 돈을 벌게 해줘서 그랬는지 모르죠. 돈 버는 물건들이 그렇게 매번 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던 중에 한 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던 중에 한 방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그 메일을 이렇게 남겨주시고 글을 써주신 분은요, 제가 이제 굳이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물건을 입찰하는 걸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라 이겁니다. 좋은 물건을 입찰을 해야지, 물건을 입찰하는 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남으면 하시되,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어거지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경매에 도전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어거지로 또 물건을 많이 응찰해서는 것은 비추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그 수강생 중에도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리저리 재보지 않고 언뜻 계산하고 언뜻 사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굳어짐으로써 정말 좋은 물건이 왔을 때 질르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돈에 대해서 조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자본 운영법이에요. 먼저 총알이 소진돼 버리면 다음에 올 물건을 잡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이렇게 강의를 또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